한국 사람들은 계속 음식을 만들고 저도 이제 촬영한다고 제가 사람들이 다 좋아해가지고 이렇게 다 먹었습니다. 어우야, 어, 예, 안녕하세요. 에녹입니다. 예. 지금은 이제 10월 2일이고, 추석입니다. 오늘은 추석이고, 지금 집에 부산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때까지, 이번에 20년도 3월인가? 제가 그때, 이제 그 영상을 찍고, 이제 또 다시 처음으로 이제 찍는 건데, 이때까지 어떤 일들이 있었고, 또 현재 마음의 상태가 어떻는지에 대해서 또 조금 나누고, 그 다음으로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계획들에 대해서 선교 관련된 이제 내용들에 대해서 조금 제가 이제 조금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때까지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뭐 사실 활동이 거의 없었습니다. 이제 부산에서 아마 3월 달인가 그때부터 이제 시작해가지고 그때도 뭐 코로나 때문에 일이 많았는데 여전히 이제 코로나 때문에 뭐 특별한 일은 없었고 또 하나님께서 나한테 그런 시간을 주셨다고 저는 또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떤 일들을 했냐면 그때 영상에서 말씀했다시피 영어와 이제 태국어 공부를 이제 집중적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녹화가 되고 있지. 그래서 영어 같은 경우는 그냥 지금 요즘에는 이제 화상으로 우리 수영로교회 영어 예배부 이제 누나가 화상으로 이제 선교사를 준비하는 우리 이제 사람들을 대상으로 영어 공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만나서는 못하고 이제 화상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 그 전까지는 이제 계속 뭐 영어 이제 성경으로 했는데 사실 태국어도 마찬가지고 영어 성경도 마찬가지고 이제 요한복음 위주로만 이제 계속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요한복음 같은 경우는 제가 거의 암송까지는 아니지만 상당히 이제 깊이 이제 그러니까 뭐 시편의 아주 짧은 말씀 같은 경우는 뭐 특별히 암송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지만 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이 정도로 이제 암송은 아니지만 사실 뭐 거의 뭐 틀에 박힐 정도로 많이 듣고 했던 이제 그런 말씀들이 있는데 사실 그 정도로 요한복음 같은 경우는 한 문장이 끝나면 그 다음 문장에 어떤 내용이 아니라 어떤 문장이 나오는지를 거의 파악할 정도로 요한복음은 제가 이제 그렇게 좀 했는데 제가 뭐 요한복음을 특별히 그렇게 집중하는 이유는 선교지 가서 설교를 위해서 내가 이제 언어들을 배우니까 사실상 거기에 가장 집중을 해서 이제 언어들을 배우는 거다 보니까 선교지 설교는 일반 우리 한국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하는 설교하고 조금 다릅니다. 선교지 설교 같은 경우는. 그래서
사실상 이제 선교지 설교에서 가장 이제 중요한 이제 그냥 내용은 Who is Jesus Christ? 예수님은 누구이냐? 이제 이게 일반적인 이제 선교지에서의 설교의 주 내용이죠. 그러니까 뭐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이렇게 이제 설명하는 건데 일반적으로 이제 요한복음 안에 이제 테스트모니라는 단어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죠. 다른 성경들에 비해서 테스트모니라는 단어가 엄청 많이 나오는데 요한복음 자체가 사실 이런 맥락을 좀 가지고 있어요. 뭐 많은 사람들은 영지주의에 대해서 이제 요한복음이 쓰여졌다라고 말을 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동기가 초대교회 당시 영지주의 때문에 쓰여졌을지는 모르지만은 요한복음의 내용들을 보면은 절대 사도 요한이 자신이 적은 그 내용이 어떤 상황론적인 어떤 상대적인 어떤 내용은 아니에요. 요한은 요한복음에 일반화된 권위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증거로서의 권위를 부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상대론적인 어떤 성경을 우리는 일반화된 권위를 부여하는 성경들이 뭐 갈라디아서, 사실 뭐 서신서는 거의 교회에 가는 서신서는 사실상 거의 대부분 이제 상대적인 수신자가 분명하게 객관화되어 있죠. 뭐 빌레몬서, 갈라디아서 뭐 이런 조건 이제 내용들이 그 교회에 국한되어 있는 그 사람에 국한되어 있는 어떤 그런 내용이지만 우리가 성경으로서 그 권위를 인정하는 겁니다. 근데 그러니까 그 성경으로서의 권위를 인정한다는 말은 이제 일반화된 권위를 인정한다는 말인데 요한복음은 사실 어떤 좀 몇몇 사람들은 영지주의 그때 당시에 대한 상황론적인 어떤 권위로만 인정해가지고 그래 하는데 요한복음 내용을 들어보고 또 사도 요한의 취지는 절대 그런 게 아니에요. 동기는 뭐 그런 동기를 있을 수 있는데 절대 내용을 보면은 일반화된 권위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 1서에서도 요한복음 자체를 그렇게 일반화된 권위를 그렇게 부여하고 있다는 것을 충분히 말씀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뭐 복음서가 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어떤지 익스플레인 하는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서 제일 제가 보니까 그런 취지가 맞아떨어지는 것이 이제 요한복음이고 해서 저는 그래서 우선은 선교지에 가서 제가 뭐 언어를 뭐 태국어도 그렇고 영어도 그렇고 다 잘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것, 가장 취지에 맞는 것을 어떤 집중적으로 그렇게 공부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집중적으로 그거 조금 가장 필수적인 요소들만 그렇게 사역할 생각이고 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요한복음 위주로만 그렇게 제가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또 영어를 이제 다른 우리 이제 사람들하고 하고 있기 때문에 영어는 이제 요한복음은 이제 그냥 끝내고 지금 여호수아서 이제 화상으로 그래 이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제 그렇게 하니까 또 새로운 용어들을 또 많이 나오고 또 배울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좋아요. 그래서 그리고 태국어 같은 경우는 사실 뭐 하도 생소한 언어고 좀 힘들다 보니까 제가 지금 오늘이 금요일이고 이번 주 월요일인가 화요일날 요한복음을 전체를 21장까지 전체를 태국어로 독해를 했습니다. 한번. 그리고 어제 제가 1장을 다시 봤는데 확실히 다르긴 다르더라고요. 한번 보고 나서 또 보니까. 그래서 우선 태국어는
계속해서 지금 요한복음으로 이제 또 공부를 할 생각이고, 그래서 지금 내가 태국어 실력이라고 한다면 그냥 콩글리시 비슷하게 사람들하고 이제 일반적으로 얘기를 할 수 있는 분위기에 대해서는 이제 할 수 있고, 근데 이제 3월 달 제가 전에 동영상을 올릴 당시에는 그게 없었죠. 설교는 사실상 거의 안 들린다고 봐야 쓰였습니다. 설교는 그때는 뭐 그 태국어 성경은 아예 안 봤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설교는 아예 안 들린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이제 설교를 한 번씩 선교사님들 뭐 일주일마다 이제 듣기는 듣습니다. 들으면 내용은 무슨 내용인지 저는 알아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이해가 되는 건 아닌데, 또 뭐 제가 듣는 선교사님 태국어 설교 자체가 뭐 일반 목사님들이 하는 설교 스타일이 아니라 그냥 내용, 서론, 본론, 결론을 말한다면 서론에 주제 던져놓고, 주제란다, 하고자 하는 말, 결론 던져놓고 그거를 서론, 본론, 결론 전부 다 강조하는 스타일의 설교를 하시기 때문에 사실 그 이해하는 게 좀 어렵진 않습니다. 다른 목사님 설교들에 비해서. 그래서 그냥 그 정도로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해서 설교는 좀 듣고 조금 이해, 그 내용이 어떤지, 중심 내용이 어떤지 이제 조금 이해는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언어 위주로만 계속 공부했고, 그리고 뭐 저녁에는 저는 아르바이트 하고 그렇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르바이트는 내가 유일한 수입원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옛날에는 7시부터 11시까지 일했는데 지금은 또 시간이 좀 늘어가지고 5시부터 11시까지 일합니다. 6시간. 한 달에 이번에는 제가 좀 9월달, 제가 9월달 월급을 아직 안 받았는데 9월달은 100만 원이 조금 넘더라고요. 좀 추가 일을 또 좀 해서 그런가. 보통 8, 90만 원. 많으면 90만 원 쪽이고 적으면 80만 원 쪽. 그래서 저희 어머니한테 돈 좀 드리고, 어머니하고 2명이서 사니까 아버지는 이제 먼저 하늘나라에 가셨습니다. 제가 34살인가? 지금 제가 나이가 40인데 34살인가 그때 아버님 36인가? 그때 이제 주님 품에 가셨고, 우리 형님 한 명 있는데 형님은 이스라엘 선교사 인터코브 이제 선교사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어 있고, 이제 성과는 이제 대체적으로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중요한 얘기가 있었네. 얼마 저번에 이제 GMS 이제 선교 훈련 받으러 가겠다 저한테 약속을 했고, 아이고 참, 예, 우리 집이 이 먼지가 많아가지고, 이상하게 우리 집 먼지가 많아갖고, 안 그래도 뭐 코에 비염이 있는데 코로나 아닙니다. 코로나라고 오해하시면 안 되고, 전혀 코로나 증상은 없고, 우리 집이 이 먼지가, 근데 특히 집에서 내 방에 먼지가 많기 때문에 이 비염에 정말 안 좋아요. 코가 비염이 좀 있는데, 근데 오늘 또 이상하게 우리 집에 먼지가 많아갖고 좀 그러는데, 아무튼 좀 이해를 해주십시오. GMS 선교 이제 훈련을 이제 받을 이제 생각으로 이제 GMTI 훈련 준비를 했습니다. 준비를 했고, 서류 다 준비하고 이제 면접까지 봤죠.
그래서 이제 면접 보는 가운데 GMS 이제 선교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진성형제는 아직까지 GMTI는 장기 선교사 훈련인데 2개월간 받는 훈련인데 장기 선교사 훈련보다는 LMTC 훈련을 좀 먼저 받아라 권면을 하셔가지고 제가 해서 내일 이제 저 LMTC 훈련을 받으러 갑니다. 그건 2개월까지 가는 것도 아니고, 그건 LMTC는 사실 그렇게 좀 선교사 훈련에 선교사가 된다는 부분에 있어서 접근성에서 조금 거리가 좀 있는 훈련입니다. 그러니까 단기 선교사, 그러니까 GMS 선교사로 나가는데 그냥 단기 선교사로 나갈 수 있는, 그러니까 3, 4년 정도의 단기 선교사로 나갈 수 있는 자격은 받을 수 있는데, 이제 LMTC 받고 이제 뭐 단기 선교사로 이제 나가고 나서 이제 GMTI 뭐 장기 선교사 훈련 받는 거야 뭐 사실 어렵진 않겠죠. 뭐 특별히 문제를 일으키지 않은 이상은 우선은 제가 이제 GMTI 훈련을 받으려고 했다가 LMTC 훈련을 받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내일 오늘이 이제 10월 2일이니까 추석인데 오늘이 금요일이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 다음 주 목요일까지 수원 화성에서 경기도 화성에서 훈련을 받습니다. 훈련을 받고 또 내려와서 또 아르바이트 하고 할 건데. 근데 내일은 토요일이죠. 내일은 토요일. 그러니까 본부 훈련 본부까지 가려면 이제 주일날 오후 8시까지 들어가야 됩니다. 저녁 6시에서 오후 8시 사이에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추석이라서 기차가 없어가지고 제가 찾다가 내일 아침 7시에 부산역에서 떠나는 수원까지 가는 기차를 제가 예약을 했거든요. 그래서 본의 아니게 이제 수원에서 하룻밤 자고 그렇게 이제 화성으로 이제 그렇게 들어갈 생각입니다. 내일 아침 4시에 일어나가지고 1시간 준비하면 5시 해서 5시에서 우리 집에서 지하철역까지 가는 한 20분 걸린다 치고 가면 첫 차 타면은 5시 20분이니까 첫 차 타면은 여기가 망미동 지하철 망미동역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하철 첫 차 타면 5시 20분 차 타서 가고 뭐 이제 부산역까지 가는 거야 뭐 6시 한 10분 15분에 부산역에 도착하면 한 6시 한 5시 한 50분 되면 도착하겠 7시 차니까 가서 여기서 가면서 간단하게 아침 먹고 기차 타면 도착하면 수원에 도착하면 12시 제가 호텔을 예약을 했습니다. 수원에서 그냥 막 찜질방에서 자려고 하면은 옷도 정장을 입고 가야 되기 때문에 그냥 호텔 6만 원짜리로 예약을 했기 때문에 수원에서 근데 다행히 체크인 시간이 좀 괜찮아가지고 오후 3시까지인가 체크인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12시에 수원에 도착해서 이제 3시까지 조금 카페에 있든가 아니면 수원 좀 돌아보고 이제 체크인 해가지고 아마 오늘 영상 찍은 요 영상을 제가 맥북을 샀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맥북 영상 편집 프로그램 파이널 컷으로 영상 편집을 좀 할 것 같아요. 호텔에서 체크아웃 시간이 다음 주일날 오후 한 12시까지는 체크아웃 해야 되니까 하고 거기서 또 좀 시간 좀 보내다가 카페 들어가서 영상 작업 좀 하고 근데 영상은 그렇게 많이 찍을 것 같진 않은데 아무튼 이제 영상 작업하고 그다음에 이제
저녁 6시까지 가면 되니까 그냥 그렇게 해가지고 뭐 시간 보내고 생각보다 좀 널널한 시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보내고 이제 목요일까지 훈련을 받는데 훈련 받는 내용을 좀 찍을 아무튼 뭐 저 기회가 된다면 GMS에서 좀 영상을 한번 찍어볼까 싶기도 한데 아무튼 그거는 제가 눈치를 보면서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 상황 자체를 보면서. 그래서 지금 일이 이제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면접을 하고 GMTI 훈련보다는 LMTC 훈련을 받으라고 했을 때 제가 조금 마음이 조금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계속 GMTI 장기 선교사 훈련을 준비해 왔기 때문에 좀 힘들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인도했다 생각하고 그냥 그렇게 순종하기로 했고 해서 제가 LMTC 훈련 GMS에서 하는 LMTC 훈련도 뭐 사실 별거 아닌데 이것도 뭐 이거라도 안 받으면 제가 이번에 언어 공부는 했지만 너무 한 해가 사실 지금이 10월 달인데 이번 해 솔직히 뭐 지나가는 거 생각하면은 코로나 때문에 너무 뭐 움직이는 게 너무 없었고 태국에도 한번 방문도 안 했고 그래서 요번 훈련은 꼭 받아야 되겠다 해가지고 사실 좀 받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요즘에 이제 현재 마음 상태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 우선은 첫째 좀 복잡합니다. 마음이 좀 복잡해요. 우선은 제가 선교에 대한 마음은 그대로 있습니다. 제가 이제 어떤 선교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은 우선은 제가 생각하는 선교는 우선 첫 번째 교회 개척 그리고 교회 사역이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선교입니다. 저는 이제 지금 뭐 요즘에 전도하는 애들 친구들도 있고 편의점에 사회생활이라고는 뭐 저녁에 편의점 가는 거 말고는 없으니까 전도도 좀 하고 하긴 하는데 개인적으로 제가 성경 공부를 가르친다든지 예수님에 대해서 뭐 개인적으로 그렇게 뭐 알려준다든지 하지는 않아요. 그냥 제가 전도하는 방식 자체가 뭐 홍길동이라 하면은 길동아 교회 한번 가볼래? 교회에서 친구도 사귀고 하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이제 교회를 데리고 와서 그다음에 이제 목사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로 그가 변화되기를 바라는 이런 형태로 제가 이때까지 전도를 해왔고 군대에 있을 때는 제가 욕지도 해군 출신인데 451기입니다. 저는 451기. 혹시나 요 듣는 사람 중에서 해군이 있을 것 같아서 있다면 제가 해상병 451기입니다. 저는 욕지도에서 근무했어요. 배에서 근무를 안 했고 군함에서 근무를 안 했고 근데 욕지도가 섬이기 때문에 해상 근무를 칩니다. 이제 욕지도에서 근무를 했는데 그 이제 욕지도에서 처음에는 우리 교회 가는 사람이 없었죠. 그래서 그 욕지도에서 우리 교회 가는 팀을 만들었습니다. 그때 욕지도에서 제가 가니까 교회 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고요. 저 혼자 그때 한 사람이 사실 이랬었는데 하사는 자기 혼자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주일날. 근데 제가 이제 나는 교회 가야 되겠다 이런 말하니까 그 하사가 그러면 같이 가자 했는데 병들 중에서 가는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한 달, 두 달 지나고 나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제 권진성 수병님 우리는 이제 수병이라 부르니까 수병님 저도 교회 다녔는데 한번 같이 가보고 싶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전역할 때쯤 되면 한 15명 정도 마을 교회를 왔다 갔다 했는데
그것도 가는데 우선은 왕복 말고 가는 데만 1시간 거리입니다. 욕지도 꼭대기에서 저 마을로 가가지고 교회를 가니까. 근데 그때도 제가 사실 군대에서도 전도는 내가 그냥 예수님을 전하지는 않았고 그냥 제가 교회를 가는 부분들을 이제 근데 그때는 전도라기보다는 그냥 교회 다니는 아이들 그냥 뭐 제가 뚫어준 거죠. 그냥 길만 뚫어준 거죠. 아무튼 제 스타일 자체는 선교, 뭐 전도를 할 때 제자 양육이나 이런 부분보다는 제가 교회가 다 기준이 돼 있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도 그게 자신의 선교할 때 그 유대교 회당이 사실 기준이 됐었거든요. 유도교 회당에서 이제 모시기를 했는데 물론 이제 유대인들은 안 믿고 이방인들이 더 많이 믿었죠. 의외로. 그래서 이제 그렇게 그거는 그렇다 치고 우선은 그냥 교회 중심인데 해서 제가 선교 방침은 교회 개척, 그 다음에 교회에서 메시지를 분명하게 전하는 것, 공적으로,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말고 개인적으로 원래 이게 개인적으로 해야 되는데 저는 이게 믿음이 적어서 그랬는지 그게 좀 부담스럽더라고. 옛날부터 어렸을 때부터 친구들한테 그냥 교회 갈래 뭐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건 쉬운데 개인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기가 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갈래 그리고 교회에서 공적으로 예수님을 전하는 것들에 대해서 그들이 마음이 변하기를 바라는 그런 어떤 마인드가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제가 이제 선교라고 한다면 그거예요. 교회 개척. 그 다음에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공적인 사역. 그렇기 때문에 제가 설교를 그렇게 이제 하려고 그렇게 언어로 왜냐하면 그 선교주는 이제 내가 친분 사귀고 그 다음에 그래서 그 친구들이 진짜 교회로 오면은 내가 공적으로 이제 예수님을 전할 때 제대로 전해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언어를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제가 생각하는 선교 사역의 기본적인 핵심이고, 뭐 그러면 이제 뭐 목회자 안수나 이런 부분들도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이 있는데 사실 제가 이제 전도사 생활을 한 3, 4년 했습니다. 고신교단에서 아버지가 목사님이셨는데 합동 근데 친구 목사님이 고신교단 목사님이셔가지고 고신교단 교회에서 한 4년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설교도 하고 했었는데 우선은 뭐 평신도 선교사도 가서 저는 그뭐 설교라든지 할 수 있는데 좀 위험은 하죠, 솔직히. 근데 이제 세례라든지 성찬 요 두 개는 못 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뭐 그런 건 제가 우선은 뭐 전혀 그런 건 그것까지 생각은 안 하고 있는데 현재로는 이제 그런 것도 이제 조금씩 생각은 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좀 하고는 있어요. 시간이 너무 늦어지면 안 되거든요. 뭐 우리나라에서 준비하는 건 좋지만 이거 뭐 선교 갈 사람이 선교진 안 가고 뭐 맨날 한국에서 준비만 하는 것도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모든 여건들을 따져서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마음 상태는 너무 이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야 될 필요성이 많이 느껴지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제가 이제 할 수 있는 수단들 요번에 훈련까지 받으면 제가 할 수 있는 수단들은 사실 한계가 있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모세를 따라갔죠. 모세 따라 이제 홍해까지는 갈 수 있죠. 홍해까지는 갈 수 있어요. 근데 홍해 바다를 여는 거는 하나님이 하셔야 되거든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뭐 내한테 삽이 있다. 땅은 팔 수 있죠. 근데 바닷물은 못 팝니다. 그건 사람이 할 수 없는 영역이거든요. 근데 제 가운데서도 좀 그런 영역들이 지금은 저한테 좀
다가오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뭐 선교지를 좀 하나님께서 선교사에 대한 마음을 주셨고 했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영역까지는 제가 나름대로 뭐 그렇게 충성스럽게 했다라고 말하면은 안 되기 때문에. 하지만 저는 그래도 고등학교 때 공부하는 것보다 더 뭐 최대한 열심히 많이 해가지고, 제가 고등학교 때 이렇게 영어를 공부하고 했으면 제가 아마 지금은, 제가 그때 고신대학교를 중대했는데 고신대학교보다는 더 좋은 대학 나갔었을 겁니다. 예. 그때보다는 제가 더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고등학교 내가 내 공부를 해가지고 내가 출세해야 되겠다 이런 마인드에서 이 공부했을 때보다는 제가 선교를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에서 공부한 게 더 열심히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는 그래도 자부심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는 제가 하나님께서 보여준 영역까지는 제가 좀 한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그러니까 어디까지 왔느냐? 홍해 해변까지는 제가 온 것 같아요. 제가 생각에는. 근데 바닷물이 있으면은 이거는요, 하나님이 해야 될 부분인데 그 부분이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거는 이제 제 텀이 아니라 하나님의 텀이 이제 좀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훈련을 마치고, 요번에 이제 제가 훈련까지는 할 수 있으니까, 훈련을 마치고 좀 기도하면서, 그러니까 뭐 기도한다 해가지고 뭐 어디 뭐 기도원에 들어가서 기도한다 이런 게 아니라, 하는 일 그대로 하면서 조금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질 생각하죠. 뭐 집에서 하던 일 그대로 하고 교회 다니면서 기도를 좀 할 시간을 좀 가지고. 왜냐하면 하나님의 텀에서 하나님의 응답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특히나 이제 앞으로 선교를 하게 된다면 더욱 더 정말 하나님께서 더 역사를 하셔가지고, 내가 뭐 교회 개척하는데 하나님의 역사 없이 내 스스로 교회 개척하는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어떤 일들이 있어야 되겠다 하는, 그래서 좀 기도할 시간을 좀 가질 생각입니다. 뭐 여러 가지 지금 말들을 많이 해요. 좀 주위 사람들한테도 어느 뭐 교회는 뭐 선교에 대해서 뭐 아주 좀 관심이 많으니까 아니면 그 교회 가서 한번 파송을 받아보라니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제가 준비해야 될 게 한두 개가, 제가 준비해야 될 문제들이 한두 개가 아니고, 그래서 이제는 제가 패를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돌려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때까지는 제가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홍해 해변까지 왔어요. 근데 제 손에는 삽이 있는데, 바다가 있고 제 손에는 삽이 있다. 그럼 이 홍해를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 힘으로는 이게 할 수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삽으로 홍해물 아무리 퍼봤자 퍼집니까? 이때까지 제가 땅을 팔 만큼은 판 것 같아요. 땅은. 근데 홍해는 하나님의 영역이지, 하나님의 손으로 하는 거 일이지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어떻게 역사하실 부분들에 대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제 훈련하는 기간 동안, 어쩌다가 그냥 수원에 이제 여행하는 기간 동안 제가 조금 촬영을 좀 할 거고 한데, 뭐 그건 사실 뭐 중요한 내용 아무것도 없을 거예요. 그냥 뭐 시간 때우기로 조금 촬영도 좀 하고, 그 다음부터가 이제 진짜 나한테는 제일 중요한 부분이죠. 엘리야가 이 바알 선지자와 이제 그걸 했죠. 대결을 했죠. 엘리야도 할 만큼 다 했습니다. 제단 쌓고 물까지 부었죠. 7번까지 부었고 했는데, 결국 키는 하나님이 들고 있습니다. 키는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주느냐 안 내려주느냐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엘리야가 불까지는 내리는 건 불가능합니다. 엘리야가. 그러니까 선교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있고,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앞으로 이제 진행돼야 될 부분들은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닌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냥 뭐 내가 한다고 하면 그거는 어쩌면은 교만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믿음이 아닌 교만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조금 기도하는 시간 가지면서 언어 공부는 계속 해야죠. 언어 공부는 계속. 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제 응답하실지 모르기 때문에. 제가 뭐 그렇다고 충성되지 않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니까 언어 공부하고 기존의 스텝을 그대로 밟아가면서 이제는 내가 어떤 무언가를 한다 이런 개념보다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반드시 이제 응답해줘. 여기까지 내가 왔으니까 진성아 너는 너무 불충했다. 내가 이때까지 보니까 너는 선교사로는 합당하지 않다. 그럼 그건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진성아 니 너무 열심히 했다. 내가 길을 열어줄게 하면은 그것도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들이고. 그래서 앞으로 제가 여기까지 왔으니까 이제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될 것이냐에 따라서는 이제 저의 어떤 결정 권한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맡기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결단입니다.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왜? 이때까지 제 나름대로 쌓아온 게 있기 때문에. 그러나 맡겨야 될 부분은 맡겨야 됩니다. 왜? 이거 뭐 교회 개척을 하나님 역사 없이 뭐 자기 애로 애썼어 뭐 자기가 때를 써가지고 교회 개척하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성교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 키를 열어주시면서 그런 것을 보지 않고 성교한다는 것 자체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차라리 세상 일을 하는 게 더 낫지.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교회 개척은 아무 의미가 없는, 정말 아무 의미 없고, 그러니까 뭐 소금이라 할지라도 짠맛이 없는 소금이라, 짠맛이 없는 소금은 소금이 아니죠. 그것처럼 지금은 제가 패를 하나님께 좀 맡길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패를 맡길 수도 있어야 되고, 이때까지 뭐 열심히 했고,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후회는 없어요. 왜? 한 번씩 영어를 성경을 하고 하면 이제는 어느 정도는 제가 설교라기보다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대충 감이 옵니다. 특히나 요즘에는 번역기들이 하도 잘 돼 있어 갖고 이 정도로 하면은 어느 정도 되겠다 자신감이 붙기 때문에 내가 보여준 선까지는 내가 뭐 최선을 다해서 달려온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으로 이제 앞으로 해야 할 부분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길을 열어주시느냐에 따라서 하고, 또 특히나 지금은 교회가 지금 다 정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수영로교에 다니고 있는데 교회가 좀 정지되어 있는 상태고, 사실 그렇다고 또 내 마음대로 움직이기도 그렇고 생각이 좀 많아요 지금. 그래서 우선은 지금 하나님 안에서는 뭐 코로나나 이런 게 문제가 되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우선은 제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넘어가고, 이제 이번에 또 수원 가가지고 조금 뭐 재미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수원에 제가 대충 인터넷 보니까 볼 것도 별로 없던데 우선 수원에 가서 동영상 좀 찍고, 훈련 뭐 일주일도 안 하는 뭐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하는 훈련, 단기 선교사 이제 훈련을 이제 그래 받고, 그렇게 이제 시간을 또 보내고
그래서 제가 좀 주위 사람들한테 좀 미안합니다.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뭐 할게요. 뭐 이런 말을 많이 했는데 제가 그래서 처음 한 말을 안 바꾸려고 참 노력을 많이 하는데도 참 마음이 좀 어려운 부분들도 있는데 우선은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을 드려 제가 지금 요수아서를 특별히 이제 영어를 이제 그런 쪽으로 배우니까 하는데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결코 믿음으로 행진하는 것이 하나님이 다 해결해주고 수월한 게 절대 아니다. 믿음은 반드시 대가가 따른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책 중에서도 이 벼랑 끝에 서는 용기라는 책이 있는데 그냥 적이 크면은 피하고 만만하면 훌륭한 전술을 서서 이기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더 차라리 세상적인 관점에서 일을 해결하는 것보다 차라리 믿음으로 해결하는 것은 더 어려운 부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을 때 두려움이 있었거든요. 실패에 대한 두려움, 전멸에 대한 두려움. 저도 사실 참 갈등을 많이 하면서 이러는데 결국에는 두려움이더라고요. 그리고 두려움이 나한테 말하는 것은 뭐냐? 포기. 결국에는 이거더라고요. 우선 두려움을 마음에 주고 그 다음에 두려움으로 인해서 안주하거나 포기하는 것. 둘 다 똑같은 거죠. 그래서 제가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결론인데 차라리 포기보다는 실패가 낫다는 거예요. 차라리 포기하는 것보다는 그냥 실패하는 게 차라리 더 바람직한 모습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포기하는 것보다는. 그런 생각을 제가 요즘에 사실 좀 했고 그런 마음 상태로 지금 살아가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저도 이렇게 표현하기는 좀 어려워도 마음이 다 어떻게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으니까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 결국 제가 하나 결론을 내린 건 이겁니다. 포기하는 것보다 차라리 실패하는 걸 선택하자. 차라리 실패하는 게 낫겠다. 포기해가지고 망하는 거 포기하는 것보다는 그냥 실패하자. 실패를 선택하자. 그때는 그래도 실패했다는 어떤 나는 포기하지 않았다는 그래도 나름대로의 그거는 있지 않습니까? 내 나름대로의 위로와 명예는 있지 않습니까? 근데 포기는 이거는 최악이에요, 최악. 포기는 최악입니다. 또 주위 사람들한테도 아주 안 좋고 믿어줬던 주위 사람들한테도 아주 안 좋고. 그래서 제가 결국 마지막으로 우리 유튜브 시청자한테 말하는 거는 제가 이제 한마디만 하면서 끝을 내겠습니다. 제가 이 말을 하고 싶었어요. 포기할 바에는 차라리 실패를 선택하는 것이 제가 지금 걷고 있는 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실패한다 하면은 이 끝에 만약에 실패가 있다면 차라리 실패를 하는 거. 중도 포기란 없다. 차라리 실패를 선택하자. 이게 이제 그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오늘은 추석인데 조금 빨리 아르바이트 오라 해가지고 제가 3시까지 가야 됩니다. 지금 2시 40분인데 아르바이트 하러 가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밤 11시 돼서 집에 도착하면 바로 자고 내일 아침 4시에 일어나서 수원으로 가게 됩니다. 여행하는 기간 동안 또 약간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있습니다. 시간이 7시 한 5분 됐는데 수원에 도착하면 이제 12시쯤 될 것 같습니다. 도착해서 점심 먹고 오후 3시까지 호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실 집에서 좀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습관이 들어가지고 조금 좀 자고 일어나면 도착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12시니까 가서 내리자마자 밥 먹고 조금 뭐 걷든지 조금 뭐 구경을 하든지 하다가 오후 3시 15시에 호텔에 체크인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수원에 도착했습니다. 수원에 도착을 했고, 이제 점심을 먹고, 이제 제가 호텔도 확인을 했습니다. 3시에, 오후 3시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제 지금 1시인데, 요 이제 근처 PC방이나 좀 오늘 저녁에 먹을 이제 치킨집 한번 찾아보고 저녁에는 치킨 한 마리 먹을까 해서 그래서 막 이 호텔 주변에 좀 치킨집 있나 이제 또 왔다 갔다 합니다. 수원이 약간 중국 같은 느낌? 약간 여기가 중국 같은 느낌? 태국은 아니고 약간 동남아 계열 같은 느낌으로 내가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지 그 중국 같은 느낌이 드네요. 여기 수원에 뭐 중국에 대한 뭐가 있나? 한문떡 그래 많네. 코로나 때문에 안 다니다가 오랜만에 사람들이 이렇게 좀 수원은 조금 분위기가 좀 뭐라 해야 되지? 조금 이국적이다 해야 되나? 꼭 그 방콕의 그 야시장 그럴 때 같은 그런 느낌이 약간 아직 시간이 이제 3시입니다. 제가 이제 PC방에서 게임을 하고 이제 나왔는데 이제 호텔로 이제 들어가는 길인데 아직 오후 3시밖에 안 됐는데
뭔가 좀 분위기가 좀. 와, 이게 뭐 압구정 꽃. 와, 진짜 이거 이 거리 가니까 태국 거리가 참 생각이 나네. 외국인 또 참 많아요. 내가 보니까 여기에 외국인도 참 많습니다. 사실 뭐 저녁에 뭐 멕시칸이나 뭐 멕시카나나 이런 거 양념치킨 하나 먹으려 했는데 그런 건 없고 저 맘스터치 저녁에 하나 먹고. 와. 뭐 모자이크 해야 되나? 우선은 호텔로 들어가가지고. 이야, 근데 좀 수원의 역 거리가 좀 유명하나? 사람이 지금 많네. 오늘이 토요일이라서 그렇구나. 아이고, 저는 철구 PC방이야. 제가 이제 S 스테이 호텔에서 이제 뭐지? 아구찜. 그 점 있고. 네, 제가 묵을 이제 호텔이 이제 S 스테이 호텔입니다. 디스코 방방.